네, 법원은 2심에서도 결국 사측이 주장한 경영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분석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재판부가 1심에서도 이어서 또 2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액은 좀 줄어들은 셈이네요. 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중식대와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일률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수당도 일률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인정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1심보다 1억 원 정도 줄어든 3,125억 원이고 이자를 포함하면 약 4,22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핵심 쟁점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 측에 대한 판결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 측 때문에 회사의 지급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기초로 기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근로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경영 환경에 비추어 제한할 수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 신의 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결국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게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린 재판부가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네, 재판부는 이번 원고들의 수당 요구가 기아차의 재정 부담에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단기 순이익, 또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한 현금과 금융상품, 기업의 수익성에 비춰볼 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에도 인천 버스운송회사 시험운수 관련 송고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신의 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기준도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해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에서도 이런 기준을 좀 더 다양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영 상태를 살펴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가 되지 않은 점을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회사 주장을 갖다가 이제 배척한 거는 경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수준에서는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 지급할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경영 상태는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측 위반은 아니다. 이 밖에 이번 판결은 향후 통상임금에 관련한 재판들, 나아가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최저임금 미달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